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때 우리 증시의 정말 황제주였죠. LG에너지솔루션 현재와 미래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많은 주주님들 걱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LG엔솔 과연 이 위기를 딛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상장 이후 처음으로 공모가인 30만원 밑돌면서 최고점 대비 무려 57% 이상 급락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아마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을 거예요. 뼈아픈 시간을 좀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캐즘 때문이죠. 거의 2년 가까이 캐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배터리 2차 전지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기를 지나서 일시적인 수요 둔화 국면에 진입했죠. 2021년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를 보면 115%가 넘었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2023년 26%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조기 폐지 가능성 같은 정책 리스크,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까지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심지어는 S&P는 차입금 증가와 수익성 저하 우려로 LG엔솔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희미하지만 반전의 신호가 일단은 감지되고 있어요. 일단 미국 IRA의 핵심인 AMPC 조항이 일단 유지된 것, 이 소식 때문인데 오늘 한 3% 반등 나왔잖아요. 당초 AMPC가 조기 폐지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컸지만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에는 AMPC 종료 시점을 1년만 앞당기는 수준으로 일단락되었고요. 보조금 액수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LG엔솔처럼 미국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둔 기업에게는 상당한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실제로 주가가 오랜만에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LG엔솔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전기차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입니다. 프랑스 1위의 금속 재활용 기업이죠. 데리시부르크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사용 후 배터리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고요. 여기서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메탈을 다시 뽑아내 생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략이에요. 둘째는 신사업 확장인데 두산 바켓과 손잡고 소형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동 개발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시장도 공략하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인 앱테라 모터스에는 원통용 배터리를 단독 공급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LG엔솔은 최근 GM과의 세 번째 합작 공장이죠. 얼티엄셀즈 3기 신규 설립 대신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투자비를 절감하고 생산 시점을 단축하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끝으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트 국영 전력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서 미국의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5년간 4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ESS는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을 상쇄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LG엔솔은 전기차 캐즘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적인 어려움에 확실하게 직면해 있지만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특수 목적용 배터리 그리고 ESS 같은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매우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LG엔솔은 단순한 전기차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효율적인 현지 생산 체계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급락주의 오명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삼아 2차 전지 시장의 흔들림 없는 리더로 다시 이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바닥을 지나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중장기예요. 앞에 중자는 좀 뺄게요. 장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2, 3년 정도는 버텨야겠죠. 힘드시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버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기회 시장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근데 차트는 조금 다르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일봉 차트 좀 분석해보면 오늘 기준이에요.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강력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주가가 지금 27만 7,500원입니다. 얼마 전 26만 6천원 찍고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저점을 한번 기록을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 보면 단기 및 중장기 이평선 모두 완벽한 역배열입니다. 매수세보다는 매도 압력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이평선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설령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이평선들이 강력한 저항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목상 구름대도 이렇게 구름대 아래에서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구름대가 이제 갈수록 좀 두꺼워지고 있어요. 두껍게 하락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매우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시사합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들쑥날쑥합니다. 최근 하락 구간에서 눈에 띄는 대량 거래량이 살짝씩 터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에서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27만 원대 추가 하락을 막고 지지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28만 원 이후로 저항선이 좀 강한데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강하게 뚫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이평선 역배열 해소하는 게 일단 관점인데 5일선이라도 일단은 11선 뚫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28만 원대 저항선 일단은 강하게 좀 뚫어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추세 전환은 일단 구름대 상단 여기를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적어도 31만 원대, 2만 원대는 여기는 적어도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기술적 위치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심도 깊게 한번 짚어볼 거고요. 약세 흐름이 짙은 만큼 투자자, 주주님들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타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은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 자체가 어차피 참고일 뿐입니다. 시총이 큰 종목들 차트로 이렇게 흔들기가 어렵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과 시장 상황을 일단은 종합해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오늘 분석이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